네, 오늘은 말 그대로 코스닥이 날아가네요. 코스닥 지수 2.7% 강세, 90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코스피 지수가 내리고 있는 점은 좀 아쉬운데 1%대 약세 3,939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께서 최근에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상당히 힘이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 종목 먼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 27일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리노공업입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31.9%, 목표가도 6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던 부분 충분히 달성하고도 오늘장에서 5% 넘게 또 한 번 급등세를 시연을 하고 있고요. 11월 21일 만나봤던 샘 CNS, 가장 최근의 종목이기도 한데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7.7%,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 저 두 종목 모두 반도체 섹터 내 종목이잖아요. 리노공업과 샘 CNS,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구글의 TPU 밸류 체인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에이직 반도체가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구간에서 리노공업도 같이 함께 이제 밸류 체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일단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AI 시장이 성장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리노공업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사이클보다는 저는 지금 AI 수요에 대한 성장의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홀딩 계속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 CN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낸드에서 이제 디램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뭐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디램은 업사이클에 지금 절정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샘 CNS의 그런 어떤 성장 포인트들을 계속 이제 주목을 한다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리노공업과 샘 CNS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클 자체의 흐름을 보는 것보다는 수요 확장의 단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두 종목 모두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샘 CNS의 경우에는 디램까지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두 개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 종목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로봇주들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죠. SPG가 LG와 함께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로봇주의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로봇주의 대장으로 역할을 해준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인데요. 시장이 로보티즈에서 SPG로 지금 일단 시선이 좀 옮겨가고 있는 부분의 포인트를 저는 뭐 오늘 급등을 했지만 알고 가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로보티즈 보면 지금 뭐 시총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SPG가 급등했다고 해서 안 보실 게 아니라 왜 SPG를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트리거가 됐던 부분은 이제 LG 사이언스파크하고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 쪽에서 이제 협력한다라는 MOU가 발표되고 나서 SPG도 봐야 되겠네? 라는 시선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빅텍과의 어떤 우리나라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모멘텀인 것 같고 어쨌든 SPG는 이제 감속기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양사 액추에이터 기술 교류와 공동 R&D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SPG 상당한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는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앞으로 지켜봐도 좋을지 두 가지 포인트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PG고요.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숨은 강자, 두 번째는
풀 라인업입니다. 사실 로봇 쪽 하면 뭐 휴머노이드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만 뭐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SPG가 이 로봇 시장에서 숨은 강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어 있고 지금 시대가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특징적인 것 같고요. 본사의 본업은 이제 AC/DC, 기어드 모터라든지 어쨌든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결국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SR 그리고 SH 감속기 모두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라인을 갖췄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감속기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그 감속기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이제 부품인데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이제 줄이고 토크의 힘을 증폭시켜서 정교하게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제어하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SPG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든지 뭐 나부테스코 같은 기업들이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의 90% 정도 이제 독점을 했다라고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 후반에 이제 그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 뭐 R이 뭐고 SH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산업용 이제 로봇의 관절, 그러니까 좀 무거운 것의 하중을 견뎌내야 되는 게 이제 대형 로봇용 SR 감속기라고 보시면 되고 뭐 휴머노이드나 협동 로봇 쪽에 들어가는 이제 세밀한 관절에 들어가는 소정밀 SH 감속기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동사의 강점이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산업용부터 뭔가 이제 지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휴머노이드까지 뭔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동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휴머노이드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절을 담당하는 감속기 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 매력이자 장점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풀 라인업.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재 감속기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요. 앞으로 이 로봇 산업 안에서의 트렌드에서 SPG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보티지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움직이는 구동장치 액추에이터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로봇 원가의 한 60에서 70% 차지를 하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랑 같이 액추에이터 개발 MOU 소식을 통해서 결국 그 액추에이터라는 내부의 부품들을 보면 모터 그리고 감속기 그다음에 센서를 합쳐놓은 거다. 결국에는 이제 코어는 감속기구나라는 인식이 저는 좀 확산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 기술 트렌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겁고 힘이 센 거 그런 거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로봇이 결국 지금 뜨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결국에는 그 무거운 로봇이 대세일 때는 이제 하모닉이나 사이클로이드 같은 감속기가 이제 주로 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머노이드가 뜨면서는 결국에 협동 로봇처럼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QDD 액추에이터 방식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QDD 방식에는 들어가는 감속기가 유성 감속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동사의 기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하모닉이라든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잘 하고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QDD용 유성 감속기까지 만들 수 있는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내가 이제 부품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품을 합쳐가지고 QDD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드는 그 시장까지 내가 이제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감속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로봇의 트렌드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SPG를 지켜봐야 되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가격이 급등이 나와서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매수가가 48,000원 이하였는데 예. 오늘 급등을 해서 바꿨고요. 54,0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습니다만 오늘 정말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5만 4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해 보이는데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선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주들 최근 조선 4사는 좀채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조선업 품풍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최근에 좀 기조가 달라졌나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제 조선이 한참 잘 갈 때는 내가 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뭐 시장에서 다 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로봇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숫자 나오는 똘똘한 종목에게 좀 빠져 있을 때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잠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중에서 시장이 선택한 쪽이 뭐냐라고 보면은 대형 조선주보다는 엔진 쪽을 주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는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은 전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수주 모멘텀까지 살아나기 때문에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업체들보다 사실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신조성과는 이제 좀 보합세인데 반면에서 엔진 가격은 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쪽을 조금 조선주 중에서도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진 쪽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조선 4개사보다 더 매력적인 얼굴을 하게 될 것 같은 한화엔진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한화엔진의 첫 번째 키워드,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마진, 수익성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 신성장 동력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 개화로 이제 한화엔진이 더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인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제조업이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조선업을 이제 이해하시는 것의 핵심은 이제 수주와 실적의 그 차이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배를 수주하고 이제 이걸 건조하기까지 한 2, 3년 걸리는데 엔진은 이제 그 전체 선박 건조 과정에서 중반 후반부에 진수 전에 이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결국 2, 3년 전에 높은 가격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들어가는 이제 엔진이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동사 실적에 묻어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엔진 가격 같은 경우는 선박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사이클 상황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Q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P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연료 엔진의 채통률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 수주 장고 내에서 이제 DF 엔진이 비중이 굉장히 뭐 90% 이상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ASP 관점, 그러니까 ASP가 나아지는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성장 동력 저희가 또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중연료 쪽으로 선박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고효율 신사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꾀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화엔진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 선박용 저속 엔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굉장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오션형 캡티브 물량 확보가 전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4분기부터 이제 기존 주력인 저속 엔진 외에도 4행정 중속 엔진을 신규 생산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캡티브 마켓이 안정적인 실적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캐파 부담도 사실 확대 부담도 좀 최소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효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26년 말에 첫 인도 시작으로 해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은 붙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동사의 신성장 동력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예,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는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오늘 시장에서 1.9%가량 하락하면서 45,000원 아래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는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